세상 모든 사건에는 그가 있다. 중년 탐정 배상훈의 사건 파일. 네, 꽃중년 탐정 배상훈의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특별조사위원회가 며칠 전에 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세월호 CCTV가 조작되고 편집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CCTV 영상 저장 장치 이거를 DVR이라고 하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장치인지 좀 이름이 어려워서요. 설명해 주시죠.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말하자면 세월호에는 40개에서 60개 사이에 CCTV가 존재하는데요. 네네. 내외를 비추는 거고 그것은 항공기의 블랙박스라든가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디지털 신호가 특정한 구역에 모여서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저장되는 동시에 모니터에 보여지는 것 동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저장이 파일 압축 방식으로 저장이 돼서 여러분 데스크탑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에 이게 저장되는 것, 그 장치 자체를 DVR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뭐 이거 보면은 전체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간대,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대에 네. 내외부 사람들과 저기 운항 직원들의 움직임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한순간에.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사고가 발생하는 3분 전까지만 딱 기록이 돼 있고 그 상황은 그 이후의 상황은 녹화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고 나기 뭐 직전 혹은 직후면 뭐 충격받아서 뭐 기계 고장 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사고 나기 3분 전에 또 끊겼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 기계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보통은 이런 DVR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정전 상태니까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60개의 CCTV가 있고 각각의 독립적인 신호가 들어와서 거기에 이 DVR에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갖고 5번 카메라가 거기서 무엇인가가 저기 합선이나 문제가 돼서 끊겼다고 하면 DVR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치직거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라도 있어야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치직거리는 것들이라든가 각각이 다른 형태로 저장이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동시에 꺼졌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꺼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DVR이라는 전원을 무엇인가 자르거나 뽑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자동적으로 저장되도록 설정된 프로그램화된 것 자체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끊길 수 있지만 동시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끊길 수는 없다. 그렇죠. 그건 기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1% 2% 사이는 가능할 수가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 통상적인 우리의 상식선으로 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왜 거기다 DVR을 놓겠습니까? 60개의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가 소실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누군가는 합리적으로 설정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장치죠. 네. 예. 그럼 그 자체가 동시에 특정한 시간대에 모두 나갔다는 거는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더 어려운 부분은 이거 자체가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특정한 형태로 만약에 조작이 됐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다르게 인위적인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조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CCTV 60개를 동시에 신호를 압축해서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식이. 그러면 그걸 다시 조작하려면 다시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이라는 것에 안에 무엇인가 문양을 넣을 때 인위적으로 넣을 때 그냥 그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날실과 호실을 다 풀어내 갖고 그 안에 넣은 다음에 다시 또 짜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누군가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를 들을수록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네. 지금 일단 이제 특조위에서는 이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해경이나 해군이 DVR을 확보해 두고 있다가 중요한 부분을 조작한 뒤에 다시 물에 넣어서 건져 올린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도 그런 얘기죠. 해군 SSU나 해군 쪽에서는 자기들은 검은 장갑을 끼지 하얀 장갑은 안 낀다. 목장갑은 안 낀다. 예를 들면은 자기들의
이게 군인들입니다. 이 SSU 대원 같은 경우는 해군의 정예 중에서 최정예들입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할 때 허술하게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어떤 매뉴얼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러면 해군에 꺼낼 때는 꺼낼 때 헤드랜턴처럼 찍었던 어떤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이 실제로 해경으로 넘어가거나 어떤 상황일 때 이것이 달라졌다. 이러면은 결국은 왜 그랬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태로는 어떤 상태의 잘못이건 해군이건 해경이건 어쨌든 그 안에 무엇인가 바뀌었던 간에 뭔가가 원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특조위 얘기입니다.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지금 기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는 네. 하는 거죠. 뭐 특조위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영상이 조작된 거라면 뭐 누가 먼저 가서 꺼내왔는지 왜 다시 꺼내오는 뭐 척을 했는지 참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DVR 같은 게 저희 화면상에서 봤던 원래 진짜와 또 물속에서 꺼내 올리는 그것과 그래서 하나 더죠. 하나 더군요. 특조위에서는 세 개를 생각하는 세 개까지군요. 거죠. 예, 예. 네. 원래 있고 원래 있는 걸 풀어서 무엇인가 했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에 가지고 있는 거고 검찰이 갖고 있는 거고 원래 있고 네. 무엇인가를 조작했던 거. 아. 그러니까 두 개 혹은 세 개가 돼야지 이 악우는 맞춰진다라고 하는 게 특조위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특조위는 사실 어디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까지? 지금 해군은 자기네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 있죠. 거. 그러면은 해군에서 해경으로 넘어갈 때 흔히 말하는 뭐 인수인계서가 2장 뭐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전달 과정에서 누군가가 개입했다. 아. 그러면 그 인수인계를 누가 했던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이 강제 소환을 해갖고 이 대질 신문을 하면서 네.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상해를 파악해 보면은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는 해군이나 해경이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그러면 그렇게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네. 그것을 어떤 명령을 내렸거나 뭘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특조위에서는. 네. 근데 참 그 의혹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게 블랙박스와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해상에서 뭐 배 사고가 나거나 우리 뭐 도로에서 차 이제 사고 나도 블랙박스를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근데 이 DVR을 가장 먼저 살펴볼 텐데 해경이 그 수거했던 DVR을 따로 보관을 안 하고 다른 것들과 막 섞여가지고 마대자루에 넣어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상황은 6월 22일 상황입니다. 2014년 6월 22일 상황이죠. 물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해경이나 해경 쪽에는 통보를 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통보 못 받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세월호 관련된 그 아버님들, 그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통보받은 거 없다. 통보했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중요한 것을 건져내고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독립 PD 말하자면 그 당시에 바지선 위에서 네네. 취재 활동을 했던 독립 PD들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게 뭐야? 저거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라고 해서 그 세월호 부모님들한테 학생들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검찰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해군은 자기들은 특별한 임무 때문에 그걸 건져냈고 넘겨줬다고 하면 분명히 서류상에 남아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걸 버리듯이 놨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도 굉장히 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그 장비를 어떻게 그렇게 장치를 허술하게 보관했는지 참 여러 가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DVR 이외에 특조위가 더 알아봐야 될 대목들이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특조위는 조사건만 있고 수사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근데 문제죠. 이제 문제는 원래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질 때 네. 그 이 조사관들한테 수사권을 주자는 얘기가 초기부터 꾸준히 그 부모님들이나 네. 사일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네네네. 근데 법 제정 당시에 네. 55조가 빠져버렸습니다. 55조가 그 이 특사경을 주자는 거 이제 조항이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근데 이제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적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직접 불러다가. 그렇죠. 인적 조사 특히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당시에 방송 들으셨죠?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있어야라고 계속 방송했던 사람. 네. 그것을 방송하도록 그 명령했던 그 위의 사람.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았지만 네. 실제로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이 세월호 특조위 차원에서 시계적 차원에서 쭉 그 이 어떤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맞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검찰이 제대로 하셨겠지만 그 부분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각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선원들의 위치상에서 했던 행동들을 네. 입체적으로 한번 재구현해내는 부분 작업이 그 동시에, 있어야지. 네, 예, 네. 있어야지 뭔가 답이 나오는 거지. 각각의 재판만 가지고 검찰 기록, 법원 기록만 가지고 지금 맞추는 건 지금 서로 특조위에서 지금 했거든요. 네네.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당시 선장이나 등등 재판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그 단편적, 파편들, 예. 네. 그래서 이제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퍼즐이 지금 안 맞춰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동안 이제 뭐 특조위나 이런 데서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체 그림의 아주 일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그 어떻습니까? 특조위라고 하지만 일단 좀 강제 수사관이 있는 그 뭐 수사본부를 만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직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세월호 1기 특조위 조사관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갖고 네네네. 당시 세월호 1기 특조위가 사실 그 한계가 있었던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핵심적인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강제 소환, 네. 인적 조사. 기본인데요. 네. 근데 그것이 번번이 막히고 그것을 여러 일기 특조위의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검찰을 경유하든가 네. 그러니까 특검이든가 아니면 경찰을 경유하든가 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얘기였었고 당시 주장이었죠.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사일연대라든가 네. 지금 부모님 말씀하신 건 네. 특별수사단, 즉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별수사단이 나와야지만이 이것은 분명히 인적 조사가 될 수 있고 인적 조사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숨겨놨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있는 네. 다양한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계속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그런 겁니다. 공문을 몇 번을 보내도 안 보내줘요, 자료를. 그렇죠. 네. 그리고 겨우겨우 가서 사정사정해야 겨우겨우 하는 거거든요. 애걸하듯 예, 예. 해가지고. 네. 진짜 말씀이 애걸입니다. 답답하네요. 지금 9011번님도 답답하셔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수사권 가지고 특조위 들어가서 수사 직접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100% 동감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